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노평의 주복일입니다. 정의기억연대, 옛날 정대비라 불렀죠. 이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마포쉼터 손영미 소장이 지난 6일날 갑자기 사망했죠. 외부적으로는 자살로 보입니다만은 사실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과연 자살인지 타살인지 의문이 갑니다.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이후부터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던 손영미 소장은 사건 당일인 지난 6일날 오전 10시 57분 홀로 경기도 파주 아파트로 귀가를 했습니다. 이 장면은 해당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CCTV에 잡혔습니다. 특히 손 소장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은 이순덕 할머니의 조의금을 손 소장 개인 계좌로 받았다. 이런 SNS 글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5월 30일 날 오후 7시 51분 트위터에 이런 글이 익명으로 올라왔었고요. 사망 당일인 6일 오후 5시 49분에도 이 트위터에 윤미향 씨 개인 계좌만 있나요? 아니요, 전혀 손영미 개인 계좌라면서 과거 윤미향 의원이 손 소장 계좌로 조의금을 모금했던 내용을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의혹이 시작되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윤미향 의원의 보좌진이 손영미 소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손 소장은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가면서 핸드폰을 차 안에다 두고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부터 한 12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10시 35분경에 이 손 소장의 전 동료이면서 또 윤미향 의원의 보좌진인 사람이 이 손 씨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손 씨의 경기도 파주 아파트까지 찾아가 가지고 집안에서 응답이 없다 그러면서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고 후에 15분 만인 오후 10시 53분 경찰과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했고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서 손 소장이 화장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윤 의원의 보좌진이 119 신고 시점 1시간 뒤에 윤미향 의원은 과거에 쓴 손 씨와의 인연을 강조한 것을 페이스북에 띄웠습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전류, 그만큼 강한 힘이 또 있을까? 손 씨가 세 번째 사표를 내던 날 저는 그 앞에서 엉엉 놓아 울면서 붙잡고 싶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이 글에서 손 씨가 세 번째 사표도 결국 다시 접고 손 씨는 14년을 우리와 함께 하였다 그러면서 우리 소장님 내내 건강하고 행복하자고도 썼습니다. 이 글은 손 씨의 사망 이튿날인 지난 7일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포쉼터 손 소장의 죽음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의혹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문이 정의연대 마포쉼터 손영미 소장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여러 의혹들을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 보도하지 않았던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자제를 해왔었습니다. 또 그런데 이 윤미향 의원 측에서 손 소장의 죽음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걸 반전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핵책되고 있었고 10일 날 장례식도 끝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한 겁니다. 손 소장의 죽음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이런 겁니다. 왜 손영미 소장일까 하는 겁니다. 왜 손 소장일까? 사실 손 소장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돌보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의 불법과 비리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손 소장이 수사를 받더라도 윤미향 의원이 모금에 사용했던 통장 관련 내용이 전부일 겁니다. 물론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런데 왜 손 소장은 극단적 선택으로 보이는 죽음의 길로 갔을까요? 특히 윤미향 의원과 이나영 정의연대 이사장 측은 아직 손 소장이 사망한 다음에 마치 곧바로 고인이 언론과 검찰 때문에 자살한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가면서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런 측면에서 손 소장의 사망과 관련된 의혹들을 하나 둘씩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의혹입니다. 쉼터 손영미 소장이 죽은 그날 윤미향 의원 보좌관은 왜 손 소장을 그렇게 찾았고 또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파주 집까지 찾아갔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말로는 1년 이상 그 집에 불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 말은 손 소장이 자신의 아파트지만 거의 온 적이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윤미향 의원의 보좌진이 어떻게 그곳에 손 소장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파주까지 찾아간 것일까요? 혹시 위치 추적을 한 건 아닐까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누가 그 위치 추적을 도와줬을까요? 두 번째는 윤미향 의원 보좌진이 손 소장을 그렇게 급히 찾아야 될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가? 그 이유가 과연 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급히 찾았을까요? 무슨 급박한 상황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화해도 안 받으면 문자로 보내고 그래도 연락이 안 닿으면 기다리는 것이 보통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다급한 일이 생겼길래 그렇게 손 소장을 찾았을까요? 더욱이 손 소장의 아파트를 급하게 찾아갔다는 것은 손 소장이 자살할 수도 있다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갔다는 의미인데 혹시 사건 당일 윤미향 의원하고 손 소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그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마지막 통화자에 대해서 분석하겠다고 한 건 아닐까요? 세 번째 의혹입니다. 윤미향 의원은 보좌진의 119 신고 후에 1시간 만에 손 소장의 인연과 관련된 페이스북 글을 올렸는데요. 하필 그 시점에 그런 걸 올린 이유는 과연 뭘까요? 공식적으로는 윤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손 소장 관련 119 신고 여부를 인지했는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은 윤 의원의 보좌진이 당연히 상관인 윤미향 의원한테 시시콜콜 연락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다면 윤미향 의원의 보좌진이 11시 35분경에 119에 신고를 했고 53분경에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그 시점으로 보게 되면 이미 손 소장의 사망을 확인한 다음에 이 글을 올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올린 페이스북 글은 지난 2019년 1월 11일에 썼던 글을 다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 분석이 사실이라 그러면 윤 의원은 손 소장의 죽음을 확인하고 페이스북으로 올렸다는 의미인데요. 그렇게 태연하게 과거의 글을 찾아 올리는 여유를 부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또 돌연 삭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번째, 손 소장의 사망 당시의 문제점입니다. 의혹입니다. 경찰과 119가 손 소장의 아파트 문을 따고 들어가서 목욕탕에서 손 소장의 사망을 확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경찰은 최초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을 했는데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살을 했다 그러면 대부분 목을 맸거나 뭐 칼로 이렇게 했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을 텐데 경찰은 그렇게 간단하게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 손으로, 자기 손으로 목을 조여서 죽였다는 건가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분명히 현장에서는 목을 맨 증거물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손 소장은 어떻게 사망한 것일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손 소장의 사망 직후에 윤미향 의원의 태도 도대체 정상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손 소장의 죽음 확인은 곧바로 윤미향 의원에게 전달되었을 겁니다. 일단 페이스북 글만 봐도 분명히 손 소장의 죽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 확인 다음 날 손 소장이 사망한 파주 현장도 아니고 마포 쉼터에 나타난 윤미향 의원은 손 소장 유족들에게 먼저 위로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곧바로 손 소장의 죽음을 언론과 검찰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치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자신이 최대의 피해자가 된 것 같이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미향은 자신의 분신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손 소장의 죽음을 추모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야말로 너무나도 잘 정리되고 심금을 울리는 글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손 소장 같은 영혼의 단짝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그 다음날 그런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 씨는 딴지 게시판에다가 직접 고인에 대한 추모글을 올렸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언론 관련 단톡방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 글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언론 플레이 그리고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상적 사람이라면 가능하긴 할까요? 윤미향 부부가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차분하게 그것도 계획적으로 전략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포쉼터 손영미 소장은 결국 윤미향 의원이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손 소장은 검찰 수사를 받더라도 참고인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손 소장은 결국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만약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의 불법과 비리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을 때 스스로 신변을 정리하고 수사에 협조했더라면 손 소장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배지에 연연하면서 30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을 저버린 것이 결국은 이런 비극을 낳게 된 겁니다. 손 소장은 알려진 바로는 최소의 급여만 받고 봉사했다고 합니다. 윤미향이 페이스북 글에서 그렇게 확인해 줬습니다. 사실 쉼터 운영 자체가 손 소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정도라고 그럽니다. 윤미향은 7일날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나는 뒤로 물러설 것도 앞으로 피할 길도 없어서 앞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생각하며 버텼는데 내 피가 말라가는 것만 생각하느라 소장님 피가 말라가는 것은 살피지 못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파괴되는 것 부여잡고 씨름하느라 소장님 영혼을 살피지 못했다라고 썼습니다. 진짜 대단한 멘탈입니다. 손영미 소장의 죽음 진짜 궁금합니다. 손 소장은 왜 죽었을까요? 진짜 자살일까요? 타살일까요? 윤미향은 손 소장과 최근 통화할 때 영혼이 무너졌나 보다 힘들다라고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손 소장이 그렇게 힘들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손 소장이 말 못할 사연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그동안 진보 진영은 국민적 관심을 받을 정도의 비리 의혹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갑작스러운 의문사라든지 자살 또는 사고사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사건을 무마해서 또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이번에도 혹시 그런 공식이 작동한 건 아닐까요? 정의기억연대 마포쉼터 손 소장의 죽음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